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쭈니 대디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전부터 사연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보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으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하선할 것이 없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40대 중반 가장이고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아들 둘, 첫째는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 예정, 둘째는 내년 중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저희 고민은 현재 와이프 오빠도 함께 살고 있으며 형님은 만년백수 상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빨리 뭐라도 해서 독립을 했으면 좋겠으나 사회 경험도 없고 독립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 와이프와 없이 시작해서 20년간 맞벌이하여 현재 아주 잘 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방이 4개로 안방 장모님, 첫째 방, 이렇게 나와있네. 안방 장모님, 그리고 방, 이 말이 뭐지? 좀 말을 똑바로 해주시지. 안방 장모님, 그리고 첫째 방, 나머지 하나는 와이프 형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중학교도 올라가고 공부도 하고 하려면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둘째는 안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고 둘째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주면 형님이 독립을 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와이프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으나 싸움만 하게 되네요. 붕어 형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냥 팩트로 얘기할게요. 와이프 식구분들이 좀 문제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많이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네요. 대가족이네요. 나름. 근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가족하고도 좀 많이 다르네요. 처가 식구들이 좀 계시네. 이게 거의 뭐 대리 사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건 논외로 하고요. 아니 일단 저렇게 살면 와이프분이 좀 죄송해야 되거든요. 사연자분한테. 왜냐하면 저 대디님이 굉장히 많이 양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거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 4칸이면 꽤나 넓은 집인 것 같은데 아파트 사신다면 방 4칸짜리 아파트면 40평대 중반 이상 넘어가잖아요. 꽤 넓은 집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분들이 방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방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안 그래요? 공간이 남아도 모자랄 형편에 공간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다. 그럼 이 상태로 쭉 살았단 얘기잖아요. 그동안 사연자분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네요. 정말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사연자분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나온 내용 중에 와이프하고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시도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 와이프 오빠분 있죠? 그 형님한테 좀 나가라고 하면 방구에서 좀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 그 자리를 좀 우리 아들 저 첫째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장모님이 어떻게 나이 연료하시니까 뭐 모신다고 하더라도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이게. 모양새가. 근데 사실 이거는 자녀분들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자녀분들한테도.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고, 제가 봤을 땐 자녀들이 이제 성인 되고 이제 커버리면, 저 오빠 되시는 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론을 봐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공간을 침범한 거잖아. 좋든 싫든 간에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간단합니다. 외삼촌이 나가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와이프분이 못 나가게 합니까? 와이프분이. 의지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자녀분들 교육에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엄마를 뭐라 생각할까?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자녀들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정서에도 안 좋아요. 뭐 할머니야 집에 계실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삼촌까지 있으면 뭐라 생각할까요? 저 친구들도 이제 세상을 알아가잖아요. 고등학생이면 솔직히 이제 다 알죠. 다 아는 나이 아닙니까? 어? 저런 이제 어머니 가족의 심정 이해할까요? 불만을 더 많이 가지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자녀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엄마를 나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엄마의 가족들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 멀쩡히 방이 있는데 방을 못 쓴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예요? 방 4칸짜리 아파트?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 시기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저 시기 때 사춘기 아닙니까? 자기 공간을 만들어줘도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그 나이 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 자녀들이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이건 뭐 부모님 입장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정이 안 좋고 뭐 경제적으로 안 좋으면 뭐 못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식구들 이 상태로 계속 쭉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난 애들이 걱정이 돼요, 이게. 애들이 아무리 착해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 보고 이거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불편하게 지내죠. 어릴 때야 자녀분들이 어릴 때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삼촌하고 지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삼촌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땐 처음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모시고 살면 안 돼. 다 모시고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삼촌하고 장모님하고 안방 쓰게 하든가. 안 그래요?
삼촌하고 장모님하고. 그렇게 안방 쓰게 하든가. 따로 나갈 사기 싫으면.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신 건 그 집 사정이죠. 잘 들으세요. 이거 쭈진이 대리님이 제가 봤을 땐 초반에 잘못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실 때.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신 건 그 집 사정이에요. 안 그래요? 결혼이라는 거는 나 와이프, 우리 식구들 이것만 챙기면 되지.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건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연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게 가족 싸움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 싸움까지. 사실 이거는 사연자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와이프분이 해결됩니다, 와이프분이. 이거는 사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대디님이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와이프분이 하셔야 됩니다. 와이프분이 이렇게 벌려놨잖아요. 와이프분이 다 데리고 왔잖아. 자기가 식구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을 만든 거잖아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왜 와이프분은 안 몰라라고. 왜 본인이 이거를 왜 떠맡들어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의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죠.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오히려, 대디님이, 저 와이프분 오빠라는 분, 데리고 사셨기 때문에 일을 더 안 하는 거예요. 데리고 사셨기 때문에. 그 와이프분은 어떤 입장이에요, 와이프분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신경질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자기야, 형님, 이제 좀, 방부에서 나가 살아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애들도 저 방 하나 있어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데리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내가 봤을 때 평소에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불쌍하다고요. 아니, 남편은 안 불쌍해? 이렇게 산 남편 안 불쌍하냐고. 완전히 뭐 잔다르크 나셨네, 완전히 진짜. 짱나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결혼 생각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다. 비혼 장녀 사연이네, 완전 진짜, 이거. 아니, 이거 굉장히 근데 일반적인 결혼 케이스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좀 와이프분이 이상하네. 불쌍합니까? 아니, 남편분은 안 불쌍해? 이렇게 떠받들어서 한 남편 안 불쌍합니까? 너무하네, 진짜. 참나. 와, 이걸 참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그동안 그냥 꾹 참고 왔다는 겁니까? 참. 아니, 삼촌도 그렇지만, 난 와이프분 또 이상해요. 남의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요. 불쌍하면 다 걷어줘야 돼요? 다 챙겨줘야 돼? 그럼 밖에서 집 없이 돌아다니는 노숙자도 데리고 와야겠네요. 그 논리면.
보육원에 있는 애들도 데리고 와야겠네. 아니, 그걸 같이 책임지는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해? 안 그래요? 난 그 처간의 식구가 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장문호님도, 니도 양심 있으면 좀 나가 살아라. 동생 남편 보기 좀 눈치 보이지 않냐. 이거 어떻게 참고 살 수가 있지, 이게? 그럼 와이프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면 아들내미 저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대로 살아라는 겁니까? 이대로 그냥? 참, 이건 자녀한테도 몹쓸 짓인데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아들내미면 엄마 안 볼 것 같아. 성인 되면 무조건 출가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엄마한테 별로 애정 못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이거 분명히 자녀분들도 불만 있어, 이게. 이게 지금 불만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 있어요. 왜냐, 애들 두 명이 이제 방 좁은데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싸운단 말이야. 싸우고 그리고 이제 커갈수록 이제 짐도 늘어나잖아요. 두 명이 쓰기는 부족하단 말이죠. 불쌍하다. 참, 아휴. 여러분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절대 있잖아요, 여러분. 처가 식구도 불쌍하다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집 사정이에요, 그 집 사정. 양심이 있으면 남편이 되었든 마누라가 되었든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오지 말라고. 뭐 보태진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몸만 나가 살겠다고 하면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어? 안 그래요? 대디님 죄송한데 이거 웃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웃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이 안 나옵니다. 아니에요. 저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구가 많잖아. 식구가 많으면 화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식구가 많으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이게 감정적 분명히 트러블이 있습니다. 이미 삼촌하고 그 자녀분하고 트러블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분 고등학생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친구가 부모님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삼촌한테 뭘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미안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트러블 없다고요? 트러블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참고 있겠지. 부모님 있으니까 대디님 고생하시니까 참고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족들도 이해하겠는데 남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이해해 줍니까 이거를. 저도 이해 못하겠는데 이거를. 안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남의 집에서 만약에 생활하면 적어도 눈칫밥 먹어야 되잖아. 눈칫밥. 예를 들어 내가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뭐 방 같은 것도 엄마랑 같이 쓰던가, 그 장모님 방 쓰잖아요. 그 방 같이 쓰던가. 이거 딱 그 영화랑 비슷하네. 영화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대디님 얘기하고 비슷한 영화가 있어.
그 영화 제목이 고령화 가족이라고 있어요. 고령화 가족. 예. 그 형제 식구들이 집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 빌라에 다 같이 사는 거야. 맨날 싸워, 맨날 부딪히고. 방 가지고. 얘네들 여자친구 있다고요? 여자친구 같이 살면 되겠네. 야, 여자친구랑 같이 살아러 가세요. 그럼 되겠네요. 할 건 다 하시네요. 할 건 다 하시네. 어, 참. 아니, 참, 진짜 나는 솔직히 좀 세게 뭐라 할 것 같아. 제디님이 순해서 그렇지, 좀 성질 좀, 이제, 직설적이고 바로바로 얘기하는 사람이면, 좋은 말 할 때 좀 나가지 그래요. 이렇게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와이프가, 왜 그래 하면, 잠깐 가만히 있어. 아내 잘 들어. 당신 나랑 같이 살려고 했지. 나는 자기랑 같이 살려고 결혼했지. 자기들 가족들하고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게 결혼 생활이 생각해?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했을 것 같아, 이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와이프분하고 싸워서라도 얘기해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이건 다툼의 해더라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자녀 교육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자녀 교육 쪽으로. 너무 안 좋아요. 좀 와이프분 너무 하시네요. 이거 방송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거 없는지. 불쌍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불쌍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을 위해서 누가 많이 희생을 했는지. 아침밥 차려준다고요? 아니 팔이 없으니까 다리가 없습니까? 아 진짜 뒷목 잡는다 진짜. 이거 이혼 사유도 됩니다.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이혼 사유. 진짜.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저렇게 나오잖아. 와이프 얼굴도 안 볼 것 같아. 그냥 짜증날 것 같아 그냥. 다 똑같이 보일 거 아니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걸 봐준다. 저걸 봐달라. 그리고 왜 결혼했어? 왜 같이 살아? 내가 여기 동참해야 돼. 이거 아마 사연 올라가도 그 누구도 이해 안 해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람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특이한 환경의 이야기라서. 아, 이게 당장 그래서 못 나간다 이거죠. 못 나간다. 아, 일단은 그런데 나 와이프분한테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와이프 식구들이 잘못됐습니다. 님이 잘못된 거는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살았는 거. 예. 이걸 그냥 끝까지 이어나간 거. 그리고 아들 편이 되어주지 못한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와이프 식구 쪽이 잘못한 게 너무나 커서 이거 뭐 잘못한 수준도 안 돼요. 나중에 아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나중에 가족적인 문제로 분명히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가족적인 문제로. 나중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 출가해서 안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들 얘기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대디님, 아이들 의견은 어때요? 아이들 의견은.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 첫째한테 너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네 방 갖고 싶어 물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니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대화를 많이 시도해봐야 돼요. 애들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니들 그동안 이 좁은 방 안에서 둘이 같이 생활했는데 불편한 거 없어? 물어봐야 됩니다, 대디님. 이거 왜 안 물어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안 하시네요. 좋진 않는다. 그래도 아들 얘기 들어봐야 돼, 아들들. 어? 왜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그 당사자 얘기는 안 들어봅니까? 자녀들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님도 답답하네요. 얘기를 꼭 나누세요. 너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냐고. 대디님 굉장히 안일하시네요. 정작 이런 건 뒷전이네요. 예민한 때입니다. 대디님 잘 들으세요. 고1이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예민할 때예요. 남자라고 해서 예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시라고, 대화를. 대화를 하셔야 돼, 대화를. 나 이렇게 가정이 유지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예. 이 유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실 이거 마땅 해결책은 딱히 없어요. 저분이 뭐 크게 강단을 내지 않는 이상은 없어. 그리고 남의 가정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기도 한데 본인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대디님. 처음부터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디 방 한 칸 마련해주고 거기 살라고 한다거나, 예. 절대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드린다고 했을 경우 나 안 삽니다. 나 이 집 안 살 거예요. 나 나가 살 겁니다. 나 와이프하고 같이 안 삽니다. 이렇게 세게 나왔어야 처가 쪽에서 저렇게 못했어요. 근데 님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님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4년도 아니면, 아니, 처음부터 받으면 안 되는 거, 처음부터. 처음부터, 난 반대. 무조건 반대다. 내가 당신 식구들 뒤치락거리 하려고 결혼한 줄 아냐. 아니, 내가 우리 시댁 쪽 식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산 적 있냐? 없지 않냐?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모님까지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형님은 아니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래 딱 못을 박았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서로 안 산다 하면 안 사는 거고. 이거 잠깐만 대디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 더 물어볼게. 이거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댁에서. 시댁에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시댁하고도 얘기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대디님도 형제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 계시고. 이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댁 쪽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가 뭔데 뭐가 아쉬워서 자꾸 저렇게 다 맞춰주려고 그러냐. 어? 지들이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 아들내미한테 다 바라고, 어? 진군처럼 다 쓰냐. 집안 식구들이 아직 뭐 가족이는 넘치네요. 처가 식구 한정으로 넘치네. 네, 넘치네요. 일단 자녀분하고 얘기 나눠보시고요. 약간 좀 와이프분이 굉장히 음, 좀 대화가 안 통하신 분 같네. 이성적인 판단을 좀 못하시는 것 같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맞잖아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잖아. 출가 외인.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있잖아. 가족끼리 하더라도 정 때문에 같이 살면 안 돼. 정 때문에 같이 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불쌍하니까, 가족이니까 다 데리고 와버리면. 이게 말이 가족이지 가족이 아닌가요, 이게? 안 그래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룰은 지켜야 돼. 룰을 안 지키고 자꾸 불쌍하다. 식구니까, 핏줄이니까 데리고 오니까 이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아마 시댁에서 욕 엄청 먹을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콩가루 집안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처가에 시댁 가면 욕 엄청 먹을 것 같아요. 이 식구도 아직도 거기 사냐?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 니들 식구들은 그 양심도 없네. 어?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방을 2개나 차지하고 사는지. 그 형님이란 사람 언제 나간다냐? 아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애들도 커 나가는데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나와. 뭐, 이렇게 명절이나 이렇게, 시댁 식구나 이렇게 모일 일이 있으면. 아휴, 더 이상 뭐 제가 얘기해봤자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자녀분하고 얘기해보시고, 만약에 정 안 된다 싶으면요, 대화해가지고 와이프가 저렇게 불쌍하다 하면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 어떤 게 있냐면, 방에다 공부할 공간을 마련해주면 되는데, 그 독서실 책상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쓰는 거. 독서실 가면 쓰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에다 맞춰주면 돼요. 지금 책상 버리고. 그게 좀 공부하기 좋아요. 그게 공간도 더 차지하고. 차라리 그걸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지만. 네. 일단 자녀분하고 대화를 좀 해보세요. 대화를 좀 해보세요. 자녀들 입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려면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려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이게 행복이 맞는 건지 참 이번에도 뭔가 고찰하게 만드네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 있고 더 골머리 쓰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결혼하고 나서 난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족 문제만 신경 쓰면 되는데 가족 외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이게 사연 보내는 게 말이 되나? 이건 결혼하신 분들도 이해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해서 가정 이루신 분들도 이 사연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일단 자녀분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사실 와이프분이 저렇게 완고하게 나가신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녀분 방에 뭐 독서 책상 놔둬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근데 와이프 식구분 그 가족들이 참 좀 너무하시네요. 진짜 너무하시네. 이거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초과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정 때문에 가족들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 뭐냐? 결혼해서 나가는 순간 그 집안 식구의 어떤 대소사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는 겁니다. 처가 문제에 대해서도 와이프는 참견하면 안 되고 시댁 문제에 대해서 참견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둘이 뭐 만나가지고 가정만 잘 가꾸면 되는 거예요. 처가 어려워도 그 처가 문제고 시댁 어려워도 시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가 외인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그 집안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냐? 서로가 이룬 그 가정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충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와이프분 그 가족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걸 양보하고 사는 그 남편분 그리고 자녀분 입장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족들만 보지 말고요. 이게 무슨 결혼입니까? 아무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예. 이상으로 예, 고구마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